입니다. 토성시민 지역회의 분단 이번역 10월 회의에 참석해주신 지역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금일 회의는 지난 9월 회의에서 선정 의견될 시민청 개선 사업에 대한 시장님의 브리핑을 먼저 진행하고 각 분과별로 시한된 사건의 안건에 대해 위원진들 간의 토론 시간을 거친 후에 최종 안건 선정 여부를 결정하는 2분간의 시간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시간이 끝난 후에는 분과별로 자체 회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페이스북을 통해 생중이 되며 회의 시 발언권을 지역위원께만 있고 일반 방청객에게는 발언권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화성시민 지역회의 분단 2번역 10월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시민을 위해 애써주시는 산철모 시장님을 모시고 인사 말씀과 시민청 개선 사업에 대한 설명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인사만 안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말에 안 나오고 안 들려.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나와주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아마 내년에는 좀 방식을 좀 변경하려고 해요. 다른 여기뿐만 아니라 이제 1년이 끝나면 내년부터는 방식이 변화한다는 게 좀 일부는 주중에 오후 때 좀 뺏겨보면 어떨까 이런 제안들이 많아가지고요. 주말에 하는 걸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번역별에 좀 그 결정권을 좀 줘서 주말에 하는 거에 대해 위원을 선정한 다음에 지금 선정 위원을 선정한 다음에 위원들 의견을 물어봐서 주말에 하는 거에 대한 찬반을 이게 화성이 워낙 넓어서 특수성이 다릅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이 많은 데가 있고 직장인들이 없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 위원을 선정하신 다음에 그분들이 주말에 하는 거에서 좀 부정적이다. 그럼 주말에 좀 빼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에서 내년에는 좀 1년이 끝나고 2기 모집해서는 그 방식이 좀 변경될 겁니다. 조금 그때 다시 좀 논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조금 워낙 직장인들이 많아서 그 의견 과정을 좀 거치지 않겠나. 그래서 마지막 달쯤에 저희가 과제를 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실리청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실리청 설명을 들을 때요,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공감이 된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 공간이 좀 아깝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요. 또 하나 얼마 전에 실리천에서 실리천 축제를 했잖아요. 근데 진짜 많은 인파가 왔었고 저도 거기 갔었는데 그런 걸 보고 어떻게 공간을 활용하는 게 중요한가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실리천에 대해서 그렇게 요구한 사항을 좀 받아들이기에 되게 어려움이 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런 게 행정을 좀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하실 수 있어요. 왜 실리천은 안 되고 호수공원에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생각에 그냥 여쭤보는 건데 실리천하고 호수공원에 있는 천하고 호수공원이 더 크다 천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네. 근데 왜냐면 똑같게 생각하는데 호수공원에 있는 그 천은 시에서 관리하는 천입니다. 근데 실리천의 천은 도에서 관리하는 천이에요. 천 관리 주체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는 원래는 LH의 얘기에 의하면 원래 천은 노는 데가 아니고 치수의 목적이다. 물 관리의 목적이라 물이 안전하게 흘러가는 거지 자꾸 이제는 사람들 의식이 좀 바뀌어서 그렇지 원래 치수의 목적이다. 그러니까 이제 청계천은 되게 많이 다른 거죠. 네, 청계천은 거의 관광이 목적으로 개발을 한 거고 우리가 이 신도시를 만들면서 실리천 같은 경우의 천은 치수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비가 오거나 뭐가 있을 때 이러한 목적이 좀 강하거든요. 근데 제한한 거에 대해서 저는 수긍이 가요. 왜? 그게 과연 잘 넘칠까? 이런 생각 의구심도 좀 들고 그게 얼마든지 좀 이중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100% 공감을 하는데요. 이게 이미 설계를 할 당시에 그러니까 이러한 토론회가 중요한 게 설계를 할 당시에 이게 신도시 특별법에서 설계할 당시에 본인들이 아름답다고 본인들이 멋있다는 대로 막 설계한 겁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도요, 시민들이 이렇게 의견을 낼 때까지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어요. 그냥
안 보니까 많이 괜찮네. 그래서 그냥 진행을 하는 게 사실이에요. 만에 하나 우리가 이런 논의가 뭐 한 2년 전에 됐다 하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었겠죠. 근데 지금까지는 시동천이든 신일천이든 그냥 신도시 계획에서 짜진 거에 대해서 뭐 특별히 나쁘지 않네 이런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진행이 됐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변경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걸리냐면요. 그 신일천은 3개의 구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의 구간은 지금 시에서 인수를 했고요. 한 개의 구간은 2개의 구간은 짧게만 인수를 안 하잖아요. 근데 여기를 저희가 어떻게 변경을 하려면 하천 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다 뭘 하고 싶다고 당장 할 수도 없고요. 이 변경계획 용역을 2억 원을 들여서 용역을 해야 돼요. 이걸 변경하자는 용역. 그래서 2억 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요. 이 용역을 한 걸 가지고 바탕으로 경기도 하천관리위원회에 우리가 이렇게 신도를 변경하겠다는 안을 상정을 해요. 그래서 그것은 통과가 돼야 바꿀 수 있습니다. 절차가 우선적으로 2억 원 들여서 용역을 하면 2억 원짜리 용역이니까 뭐 1년이 걸리던데 용역만 걸리겠죠. 그래서 여기에 시수상의 문제가 없고 이런 걸 다 한 다음에 그 용역을 바탕으로 경기도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받지도 않은 거를 저희가 인수도 아직 안 끝났지 않습니까? 인수 받자마자 이건 잘못됐다라는 안을 경기도에 올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과연 쉬울까? 첫 번째 생각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경기도에서 허가를 내줘가지고 이렇게 가면 아주 좋다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시민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집어넣기 위해서 시수계획을 변경하는 거예요. 2억 원들은 이게 과연 쉬울까? 이 문제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제안한 사항이 옳냐 그러냐의 문제가 아니고 이 사안이 있다는 걸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게 진전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게 시하천이면 돌다리, 징검다리 이렇게 놓잖아. 이거 놓으면 돼요. 근데 지금은 이 다리를 놓거나 어떤 구조물을 세우거나 그러면 경기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 심의를 거치려면 필수 사항으로 용역 결과 보고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이게 그냥 지역회의에서 나와서 용역을 하지 않게 결정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죠. 왜냐면 용역을 해서 2억 원 들여서 했는데 경기도에서 너네 이 도로 엊그제 난 걸 무슨 몇 명 돌자 이렇게 해서 부결이 돼버리면 그냥 2억 원을 날리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있다는데 이렇든 저렇든 시에서는 그때 제안한 의원님 말씀이 상당히 수긍이 간다. 이게 기본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뭐 지나가지 않고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여기를 조금이라도 시민들이 좀 더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좀 검토하겠다.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이 정도입니다. 왜냐면 뭐 당장 여기서 용역을 줘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말하시는 상황은 아니고요. 조금 더 검토가 좀 필요하다. 현재 상태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까지 답변 드리고 시에서 할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거를 만든다고 하면 그것 좀 진행을 좀 하자. 그러니까 인수를 받은 다음에 이게 시에서 손을 댈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이게 도로도 그렇습니다. 국도가 있고 지방도가 있고 시도가 있어요. 그러면 시가 돈이 있다 하더라도 국도는 마음대로 확정을 못합니다. 뭐 국가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지방도 같은 경우는 시에서 아무리 불편해도 경기도에서 도로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하천이 지방천이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손에서 어떻게까지 변경을 할 수 있냐를 좀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시민들과 좀 논의할 건 논의하고 그 다음에 좀 시간을 갖고 이 신일천을 어떻게 좀 발전시킬까는 그 다음 단계로 이렇게 논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혹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수 있으면 손 들고 말씀해 주시면 마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장님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 성함 말씀해 주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화환경팀의 이정기우입니다. 지금 저 신리천 환경에 대해서는 우리 아마 환경문화 쪽에서 제시를 했었는데 사실 저희가 지금 저게 도땅인지 식당인지
우리 지금 저희는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모르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앞으로는 그러면 시에서 먼저 사업할 거를 저희들한테 문제를 내주면은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안건을 소집을 해가지고 순서를 정해서 차라리 올리는 게 낫지. 지금 올리는 것마다 거의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다 되는 걸로 알고 올리지만은 사실은 도에서 하는 거, 시에서 하는 거를 우리 모르기 때문에 이걸 계속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회의에 참석해가지고 지난달에는 이거를 될 줄 알고 있는데 이달에 와가지고는 또 도에서 소관하니까 안 된다, 아니면 뭐 시에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흘러다 보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저희가 이렇게 지금 앉아 있는 이유를 사실은 잘 모르겠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금 저희가 마을회의를 논의한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대구 안 대구의 문제가 아니고요. 만약 저희가 이걸 해줄 수 있으니까 그냥 시에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는 게요. 아, 이걸 시사업을 할 수 있다. 그냥 시에서 하면 되는 거지. 여기다 논의해달라고 내놓을 게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내놓은 것 같은 경우가 이런 거잖아요. 아, 저희가 문봉용지, 짓는 건물에 대해서 이런 거는 여기 의견을 반영하면 여기서 어떻게 꾸미자는 걸로 꾸미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큼 지금 논의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시에서 마음대로 뚝딱뚝딱하면 5층짜리 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여기 지역회의랑 논의해서 짓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여기 어떤 사업인데 여기서 결정해 주자면 저희가 이미 한번 검토하면 필요해서 검토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지역분들이 말씀 안 하셔도 저희가 다 순리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거를 찾아내면 저희가 그걸 우선순위에 넣을 수 있으면 넣는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생길 수밖에 없는 문제에 있는 겁니다, 지금. 예. 네,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본격적으로 오늘 지역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을 위해서 주재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아주실 김명숙 위원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0월 지역회의 주재를 맡은 김명숙입니다. 오늘 회의는 각 분과별로 발제한 안건에 대해 지역회의 전체 위원님들과 공감하고 토론하는 시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한 회의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안건인 공항버스 개선 제한, 중립수변공원 주민 편의시설 제한, 여울공원 스케이트장 조성 등 3건의 안건에 대해 분과별로 발제하는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발제 후에는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토론한 후 최종 안건 상정 여부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방식은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들의 가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으며 상정이 결정된 안건은 11월 지역회의에서 시장님의 설명과 추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순서가 종료된 후에는 3층에 별도의 회의실을 마련하였사오니 분과별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안전분과에서 발제한 공항버스 운영 개선에 대해 이준규 의원님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준규 의원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동의 주위원입니다.
공항버스 개선 제한 내용을 안건으로 올렸는데요. 저는 1년에 한 4-5번 정도 해외 출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공항버스 이용할 기회가 있고 있는데, 지금 동탄 이신도시 이사 와가지고 공항버스를 이용해보니까 예전보다는 이용하기가 상당히 좀 불편해진 상황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입주했을 때는 아예 동탄 이신도시에는 공항버스 노선이 정착하지 않았었고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 다 동탄 1 쪽으로 가서 탑승을 하셨던 것 같고, 그리고 한 1년쯤 전에 이제 노선이 신설이 되어서 지금은 동탄역에서부터 운행을 하고 있는 노선이 신설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상태로도 좀 개선될 점이 많아 보여서 여기서 같이 안건으로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 갑니다. 지금 현재 동탄을 지나가는 공항버스 노선이 3개입니다. 인천공항행 버스가 2개가 있고요. 그리고 김포공항행 버스가 하나가 있는데 이 노선을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8837번 버스가 동탄역에서 출발을 해서 인천공항까지 가는 노선입니다. 근데 이게 동탄 이신도시를 위해서 도입한 노선이긴 한데, 사실상 동탄 이신도시에서 정차하는 곳은 동탄역 한 군데예요. 그래서 동탄역에서 출발을 해서 라마다, 다음마을, 운동, 그리고 병점까지 정차를 한 후에 인천공항으로 가게 되는 노선이고요. 다음 8835번이 있습니다. 8835번이 원래부터 동탄에 있던 공항버스 노선이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라마다 호텔부터 출발을 하게 됩니다. 아까 8837번도 라마다 호텔 놓쳤지만 8835번도 동탄 1 라마다 호텔부터 시작을 해서 다음 마을, 운동, 병점, 한동, 문담을 거쳐서 공항으로 가게 됩니다. 지금 이 버스 노선 같은 경우는 사실 문담까지 경유를 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인천공항까지 가기에는 상당히 긴 경유지를 거쳐서 인천공항으로 가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동탄 1, 2 신도시를 공항버스가 다 지나가지만 경유 정류장이 꽤 많음에도 불구하고 동탄 2 신도시 같은 경우는 2개 노선 중에 한 노선만 정차하게 되고, 그마저도 동탄 2 신도시에서 가는 것도 동탄 1이나 경전까지 두루두루 거쳐서 가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용을 하기에는 인천공항까지는 상당히 좀 오래 걸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인천공항 외에 국내 여행을 한다던가 아니면 중국이나 이런 중국, 일본 같은 경우는 김포공항도 이용을 하게 되는데요. 김포공항 같은 경우는 정식 공항버스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8455번 같은 경우는 일산에서 시작해서 안성까지 가는 시외버스예요. 네, 시외버스 노선이 중간에 김포공항을 한번 경유했다가 동탄 갔다가 오산까지 거쳐서 안성까지 가는 그런 노선이 되어 있는데, 사실 정식의 공항버스 노선이 아니기 때문에 하루에 한 9회 정도 운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동탄 입장에서 인천공항으로 갈 경우에는 안성 지나서 평택, 기제, 오산까지를 다 두루두루 거쳐서 동탄을 경유해서 가기 때문에 사람이 꽉 차서 만석인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렇게 돼가지고 못 가고 택시 타고 간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김포공항 같은 경우도 사실은 동탄 2신도시뿐만 아니라 동탄 1신도시도 상당히 많은 불편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인 현황과 문제점을 좀 보게 되면요. 동탄 2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와 면적 대비해서 정차 횟수, 동작 배치가 상당히 비합리적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동탄 1신도시는 현재 기준으로 12만 명, 그리고 면적이 한 900만 제곱 정도로 지금 현재 되어 있는데, 동탄 2신도시는 인구는 현재 20만 정도, 그리고 동탄 2신도시는 아시겠지만
이제 1시간 정도까지 대위인구가 되어 있고요. 점점 더 이제 인구가 늘어난다고 볼 수 있고, 면적의 경우에도 거의 한 2.5배 정도로 동탄 1신도시 대비해서는 상당히 큰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차 횟수나 정작 매출을 보게 되면은 동탄 2신도시에서는 동탄역이 공항버스가 유일하게 정차하는 정류장입니다. 그리고 동탄 1신도시 같은 경우는 세 군데가 있고요. 그리고 정차 횟수를 보게 되면은 동탄 2신도시의 동탄역에는 하루 26회를 정차를 하게 되고, 그 외에 다음 마을 남하나 운봉마을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부족했지만 8835번과 8837번이 모두 다 정차를 하기 때문에 2배인 46회 정도의 정차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아까 보셨던 것처럼 고향에서 안성으로 가는, 그리고 안성에서 고향으로 가는 시외버스 같은 경우는 지금 오산을 거쳐가지고 다음 마을을 경유해서 바로 기포공항으로 가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동탄역 그리고 동탄 2신도시 내에서는 기포공항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해서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8835번은 현재 동탄 1신도시에서 출발하는 공항버스인데요. 이 8835번의 노선의 기점을 동탄 2신도시로 변경을 해서 동탄 2신도시 경유하고 그 이후에 동탄 1신도시를 경유해가지고 분당 등등해서 인천공항으로 가게 되면은 사실상 동탄 2신도시에서의 어떤 정차 횟수는 큰 변경 없이 확대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동탄 2신도시 내에서의 어떤 면적이나 주거 인구, 이런 것, 유동 인구를 고려했을 때 정차 정류장을 조금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아까도 보셨겠지만 동탄역까지 접근하기에는 동탄 2신도시가 상당히 넓어요. 그래서 아까 직선거리만 했을 때 한 5km까지 나오는 곳도 있고요. 가까운 1.5km, 좀 더 동탄역 이용 가깝겠지만 실제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자차를 이용할 경우에는 그보다도 훨씬 더 긴 거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탄 2신도시 내에서도 동탄역 이외에 추가적인 동탄 전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부분이 이제 좀 논란이 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공항버스는 편하게 이용을 하고 싶고 우리 집 앞에 차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제안하고 하기보다는 어떤 전문 용역을 통해서 어느 곳이 그 수요를 충분히 소화를 하고 효과적인 노선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을지 이런 용역을 통해서 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벽 시간대 저희가 공항버스 전차가 새벽 4시입니다. 아침 비행기 타려면 새벽 4시 정도에 출발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 경우에는 사실 대중교통이 전무한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자차 외에는 어떤 방법이 없는 상황이고 또 지금 보셨겠지만 인천역까지 접근하기는 상당히 먼 거리이기 때문에 요 새벽 시간대에 우리가 탑승을 할 수 있는 그런 환승을 위한 대중교통 수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인천공항행 버스에 대한 개선 제안 내용이고요. 다음번으로는 김포공항행 노선. 김포공항 같은 경우는 노선 시설이 같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탄 중심에 어떤 김포공항행 공항버스 노선 자체를 신설을 해야 되는데 요 동탄 1, 2신도시의 수요만으로는 노선 신설이 좀 더디거나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포공항행 같은 경우는 이 수원 쪽에 영통망고 쪽도 사실 이용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수요 이쪽과 그리고 오산까지 해서 노선을 우리가 구성을 하게 되면 좀 더 노선을 신설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을 좀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선이 신설되기까지로는 각종 용역과 이런 행정적인 정찰 때문에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운행하고 있는 시외버스 845 시외버스가 동탄역에 한번 경유를 했다가 동탄 1신도시의 다음 마을을 거쳐서 가게 되면은 그나마도 동탄 2신도시 주민들이 그전보다는 조금 수월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공항버스 개선 제안에 대해서 질문 있으면 해주십시오. 이승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공항버스 개선 제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은 손을 들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안 계시나? 많이 좋아져요. 네. 아, 네. 네. 어쨌든 기분인데요. 따로 질문할 거는 아니고 저도 이제 기본공학을 이용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 알아봤는데 수업으로 가거나 그다음 전문가 대상을 해서 보통 저희가 동탄역에서 아침 시간대 천천히 이동을 했을 때 했었을 경우에 김포공학하는 같이 현재 그 인천공학으로 수업되는 시간이 어느 정도입니까? 김포공항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인천공항은 대략적으로 한 1시간 40분 정도 소요되는 것 같아요. 2시간. 제가 1시간 40분이라고 말씀드린 건 저는 대부분 다 아침 비행기 타기 때문에 꼭두 새벽에 나가가지고 갔을 때 그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저는 이제 주로 제2청사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제1청사보다 좀 더 가게 되는데 새벽 시간대에 갔을 때 1시간 40분 정도. 그리고 그 외에 이제 풀 퇴근 시간이랑 겹치면 아마 2시간 이상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실질적으로 이용을 하려다가 많이 포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설차가 아닌 거를 설차를 갖다가 만약에 못 타면 그 다음 때는 출퇴근 시간 때문에 제가 그 이용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그냥 서울에서 자거나 그렇게 하거든요. 그 점을 조금 더 설명을 해주셨어요. 만약에 그게 통과된다. 제안은 좋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른 의원님 또 발표하실 분 계십니까? 지금 41명의 위원님들이 모두 참석하게 계시는데요. 아까 뒤에서도 또 손을 들지 않았지만 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이것을 상정하고 싶다 하는 이런 표현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자유토론 없이 지금 김은영 의원님이 얘기해 주셨고 또 이준규 의원님이 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안건 상정 여부 결정을 지역회의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는 걸로 결정하겠습니다. 거수해 주십시오. 와우. 예. 저도 꼭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공항버스 개선 제한권은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의결하며 하성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질문 있으세요? 네네네. 수요가 동탄 투에서만 바로 인천으로 갈 수 있는 수요는 안 되나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거는 회사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동탄 1, 2 신도시를 합쳤을 때 총 인구수가 한 32만 정도 되고요. 그리고 동탄 융합버스가 20만 정도 되는데 보통 그 정도 규모로만 가지고 하기에는 아마 노선을 따로 신설을 한다고 해도 배차 시간이 엄청나게 길어질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동탄 내에서만 화성 전체로 본다고 하면은 동탄 내에서만 수거를 하고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이런 부분에 대한 용역이나 수요 이런 부분을 분석을 하게 되면은 그런 별도 노선을 빼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기존 노선에서 증차하는 방법이 좋을지 이런 방법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베이스를 우리가 제시를 해야 수요도 조사를 할 때 그 점을 감안해서 수요도 조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동탄2에서 직접 출발하거나 동탄2-1만 할 수 있게 하는 노선이 시설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화성시 관계자분들께서는 이런 의견들도 좀 참고하셔가지고 노선 조사할 때, 수요 조사할 때 가져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준규 수고해주신 이준규 의원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교육복지분과에서 발제한 중립수변공원 주민 편의시설 제한권에 대해 진중환 위원님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육복지분과
실동위원 진중호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중리 수변공원 주민 편의시설 제안인데요. 조금 더 이제 주제보다는 약간 더 포괄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잘 아시는지 모르지만 저희 동탄 신도시는 호수가 되게 많아요. 저수지라고 하지만 선납지부터 해서 중리지, 그리고 선척지, 장지 저수지, 지금 공사하고 있는 실리에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좋은 반면에 이제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저수지 많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여기에 관련돼서 몇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앞서도 들으셨겠지만 동탄이 신도시는 2015년 1월 입주해서 지금 현재 한 7만 3천여 가구에 20만 명 정도 거주하고 있습니다. 도시가 아주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요. 원 계획은 한 28만 명 정도 될 거라고 보는데 30만 명은 충분히 넘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돼서 실제 시도시 하나 자체로만 큰 도시가 되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린 시리천 저수지라든지 아니면 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발달되어 있고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 수변 그리고 저수지 이런 시설이 상당히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요성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그래서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물에 대한 것들, 세월호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나라에서 교육들을 바꾸고 있는 상태거든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전혀 이런 교육을 안 하고 환경에 노출되다 보니 위험성이 커지고 그로 인해서 큰 사고가 발생하니까 나라에서 이걸 좀 개선하고자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이제 회사 다니면서 수영 한 3년 정도 배웠어요. 그래서 물하고는 이제 친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물하고 친하지가 않아요. 되게 어렵고 또 위험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민 편의 시설이나 이런 위험성으로부터 이제 이런 것도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주민 늘어나는 인구수에 비해서 물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물놀이 시설은 꽤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건 신화에 대해 감사할 일이고요. 그 외에 나머지 시설들은 실제 그렇게 지금 현재 많이 되어 있는 건 호수공원에 있는 일부 공용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그 외에는 저희들이 레저나 이런 또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설들 정말 상태입니다. 현재 동탄이 신도시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유아나 청소년 대상으로 물에 대한 안전, 그리고 놀이 이런 것들 할 수 있는 공간은 아예 없습니다.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님과 계시지만은 저희 7기 미선 시장님께서 공약하신 사항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애들이 물하고 친해질 수 있는 체험, 그리고 안전을 가르칠 수 있는 교육장 이런 부분들을 하시겠다고 공약하셨는데, 그게 진행 중에 지금 조금 문제가 발생했고, 그에 대한 반론 또는 대체 제안으로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시내에서 보통은 이제 학교에서 진행되는 이런 체험 수영 같은 수업들이 실내에서 주로 많이 하고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번 국감에서 그런 내용 나왔지만, 실제 그 교육하는 것 자체가 옷을 묶어서 이제 하거나 플라스틱 병을, 페트병을 묶어서 하는데 물에 빠지면 그런 거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수영을 잘해야, 물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애들이 안전해지는 거지, 생물 수영은 단순히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보겠다는 건데, 이건 이제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어서 이제 초등학교 생물 수영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올해 2019년도 기준으로는 초등학교 2학년부터 6학년까지 교육을 받도록 교육부에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초등학교 3학년 정도 수업 가르치는 정도입니다. 시에서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동탄이 신도시나 화성시는 시에서 전액 보조를 해서 학교에서 애들 초등학교 3학년 대상 수영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 내는 세금이 애들 안전을 위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실제 좀 더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내년에는 정부에서 2020년도 전 학년을 하겠다고 하고, 또 중학생 같은 경우는 특기자 평가 한번 올라가지고 내신에 반영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말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전 학년을 확대하고 있지만 실제 예산적인 측면에서는 교육부에서는 보시면 특별교본 같은 게 줄고 있습니다. 반대로. 나라에서는 교육부에서는 이걸 더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이걸 운영하는 시설을 만드는 지자체나 아니면 사립 또는 이걸 운영할 교육청 예산들은 줄고 있고, 시에서는 그만큼 더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 딜레마인 게 수영 인프라는 물놀이 시설이나 이런 거 체험할 수 있는 건 아주 작은 반면에
하려고 하는 대상은 계속 교육비 확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자녀가 있는 분들, 손자, 손녀들이 있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현재 상태는 그렇게 좋은 상태가 아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원하는 만큼 원활한 교육이 되지 않는다. 실례로 제가 이제 초등학교, 저희가 다니는 초등학교에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얼마 정도 비용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조사를 해봤더니 정부에서 공부하고 있는 2학년에서 6학년은 엄두를 못 냅니다. 일단 비용상.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만 전체 대상으로 지금 교육하고 있고, 이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8반인데 3학년이 8반인데 거의 한 달을 격일로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한 달간 수업을 받아야 애들을 다 가르칠 수가 있어요. 법에서 공부하는 게 총 14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40분 수업을 10회 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이걸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뭐 아시겠지만 동탄이는 전국적으로 초등학교 수영장 있는 학교는 거의 0.1%, 0.2%밖에 안 됩니다. 없습니다. 없다 보시면 되고, 이걸 맞추기 위해서 학생들은 오전 9시에 이제 학교 버스를 타고 수영장 있는 곳으로 가서 환복을 하고 교육을 받고 다시 환복을 받고 학교로 11시 50분에 와야 됩니다. 왜? 밥을 먹어야 돼서. 그러니까 학교에서 상당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들을 다 맞춰서 움직여야 되니까 초등학교 3학년이 시험 오셔서 잘 알겠지만 말을 잘 듣고 빠르게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정부에서 하라고 하는 생존수용 4차시, 기초연금 6차시 이걸 정확하게 구현을 할 수 없을 뿐더러 비용상 한계 때문에 시에서 소액 다 주고 있습니다. 고맙게도. 그래도 지금 하고 있는 2.5차식을 이렇게 하는 게 이동 비용이라든지 시간들을 줄여가지고 한꺼번에 몰아서 교육을 하는 건데 실제 교육 효과는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 비용은 이제 금액은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제가 따져보니까 강습비입니다. 이거 이제 건물에 입찰해서 쓰는 비용이죠. 강습비가 한 47% 정도 됩니다. 전체 예산 중에. 그리고 안전요원도 물론 수용하는 곳에 있지만 안전요원 비용이 한 10%, 교통비가 한 35%. 그러니까 실제 비용상 많은 부분이 시설의 비용을 지원하고 있고 교통비로 35%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버스를 타고 이동한다는 것 자체가 또 위험한 거잖아요. 애들 관리 통솔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 필요 없는 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을 낭비하고 또 교육 효과도 떨어뜨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좀 더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건 좀 감사할 일입니다. 시에서 많이 도와주고 계세요.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제가 박수 한번 쳐주시죠. 이게 저도 몰랐는데 이제 학교 운영위원회를 하다 보니 운영위원회에서 받는 자료들을 보면 그 시 전액 부담이라는 그런 내용들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낸 세금이 다시 돌아와서 애들 교육에 쓰여진다는 걸 정확히 아셔야지 이런 회의를 할 때 도움도 될 거고 하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이거는 이제 번외로 화성시 공공수영장 현황입니다. 이거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조사한 게 다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총 8개가 있더라고요. 최근까지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고 각 권역별로 그나마 화성시는 고르게 공공수영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쪽 동탄이 신도시에는 2016년에 준공한 동탄 중앙어울림센터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인구 대비해서 이제 규모를 좀 산정했고, 이게 경기도에서 용역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기초자료 제가 첨부는 참조를 안 했는데 일단 1인당 평균 수용조 면적이 한 0.0291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일단 그래서 대략 계산해보면 인구 한 15만 명당 25m 8레인짜리 수영장 1개 정도가 일반적으로 공공수영장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저희 화성시에서 만족하고 있는데 실제 이제 동탄이 신도시는 현재 수준으로 20만 명, 그리고 향후 적어도 28만 명에서 30명 넘어가는 수준인데 현재 어울림센터에 한 25m짜리 8레인 하나 정도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좀 공공수영장 시설 인프라를 좀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좀 시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왜 이 얘기를 여기서 좀 말씀드리냐면 아까 초등 수영장을 여러분들 여기서 할 것 같죠? 공공수영장에서 애들 절대 못합니다. 공공수영장에는 일반인들하고 강습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시간대하고 학생들이 배우는 오전 시간대 겹치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고, 시에서 준 예산들 대부분 사립 수영장에서 비용을 내고 애들이 버스 타고 이동하면서 배우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 모든 지자체가 공통적인 현상 같고요.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공공수영장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다 수영 못하고 그런 문제점들이 있고 현재 공공수영장 자체도 좀 부족하다는 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실제 실내 수영장 또 실내에 물을 접할 수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간들이 필요한데, 기존에 제가 시장님
호수공원 쪽에 이름이 이제 카약을 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가장 좋은 사업이었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필요한 게 아까 제가 저수지가 많다고 했잖아요. 저희들이 한 6군데, 7군데 정도 저수지가 있기 때문에 수상 안전에 대한 문제를 꼭 생각을 해야 되고 거기서 놀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교육을 통해서 어린 생명 수용도 있고 하니 그런 부분들을 야외에서 실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육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좀 강화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일부 주민들이 반발해서 실제 이 부분이 다른 권역으로 이동할 거라는 얘기를 좀 듣고 저희 동탄이 신도시 지역위원 교육복지분과에서는 이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알겠지만 이 초등학교 3학년 똑같은 내용이죠. 대상이고 무료 체험이고 놀이에 집중하지 않고 실제 수상 안전교육을 생각하면 조금 더 이해가 좀 더 빠를 거라 생각되고 이런 부분들이 애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시에서 시 예산으로 전에 무료로 지원하는 게 이만큼 좋은 게 어딨습니까? 그래서 타 권역으로 가기보다는 저희 권역에 있는 중리지 지금 현재 보상 절차를 거쳐가지고 이제 개발하려고 하고 있는데 만약에 산적지가 안 된다면 호수공원이 안 된다면 중리지 쪽으로 이전해서 설치해서 애들 안전교육이나 일반 주민들의 레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이고요. 저희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이거 뭐 간단하게 이제 중복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일단 중리수변공원으로 일단 이전해서 설치할 걸 제안을 좀 드리고요. 뭐 이건 시장의 공약사항이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배경 설명도 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실 거고 현재 지금 저희가 개발 중인 수변공원이 좀 크다고 하는 게 한 4개 정도 있는데 동탄 호수공원은 거의 완료가 된 상태고요. 여기는 일단 일부 반대 민원들이 있어서 좀 적절하지 않은 거. 만약에 수용을 한다면 여기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안 된다면 그 다음 개발할 수 있는 중리 수변공원이 어떤가라고 생각합니다. 실리나 장기저수지는 아직 개발이 좀 요원한 상황이고 접근성이나 이런 여건이 좀 불확실하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가장 가능성이 높은 중리지로 좀 이전해서 설치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시장님께. 저수지는 보시면 뭐 잘 아시죠? 호수공원이고 중리지는 뭐 모양 이렇게 이제 개발을 이렇게 청사진인데 이렇게 개발될 건데 실제 면적은 좀 작지만 충분히 아담한 사이즈로 여러 가지 여건들을 봤을 때 이런 체험시설이나 안전교육시설을 설치해서 활용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동탄이 신도시 주민들이 다양한 체험 또는 학습 그다음에 편의문화시설에 대한 요구에 맞춰가지고 동탄이 신도시 내 중리수변공원의 수상 레포츠와 또 어린이들이 수상 안전을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설치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인구수에 비례해서 공공수영장을 확보를 해달라고 제가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근거 자료가 뭐 저희 잘못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확인을 하시고 시에서 다시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초등학교 생명수영 교육 강화는 이게 지금 메인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뭐 필요하다면 조금 더 의견을 좀 더 발제해서 좀 진행해도 좋을 것 같은데 타 시군에서 이동식 수영장을 하고 있습니다. 버스를 사용하지 않고 이동을 하지 않고 많은 인원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핏 계산을 해봐도 비용상 실제 2배 이상의 이득이 있다고 좀 보여지고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좀 적극 검토를 해서 애들이 더 많이 교육을 좀 받고 올바르게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해요. 어차피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들어가는 돈에 대비한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고 이건 예제입니다. 그래서 진짜 간단하더라고요. 이동식 수용조 이런 것들 하나라며 그다음에 에어돔이라고 해서 맥난방을 물론 필요하면 하는데 그렇게 한다고 시설이 가시설이기 때문에 이동 설치가 용이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학교 내에도 설치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시설만 이동으로 설치하고 강사만 오면 충분히 수영을 배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애들도 마찬가지로 학교를 벗어나지 않고 학교 내에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이동 비용이라든지 재반 위험 비용들이 많이 축소가 될 거라고 보고 이제 이런 시설들을 뭐 대구라든지 서울, 경기도 일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동탄의 신도시에도 시범적으로 좀 설치를 해서 애들이 물에 좀 친해져서 물놀이 사고도 안 나고 좀 좋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중리수변공원 주민 편의시설 제한권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은 손 들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요거 하기 전에도 호수공원 쪽에 비슷한 사례로 해서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가지고 좀 무산이 됐잖아요. 중리 수정공원의 이런 편의시설 제한 부분에 대해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지역 주민들은 다 찬성을 하는 건지, 또 이걸 제한했다가 주민들의 또 반대나 이런 것들은 없을지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조금 안타까운 점은 뭐냐면은 그 제가 할 일은 아니고 시에서 해야 되는데 취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설명을 하고 모든 분들이 이해하고 공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근데 기존에 제가 이거 설명할 때 제목 보시면 뭐 카약 이런 거 다 뺐습니다. 일부러 뺐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노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실제로 그런 게 아닌데, 그래서 시설 명칭을 좀 접근할 때 좀 잘 해야 될 것 같고, 이에 대한 설명이나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 이 혜택 이런 것들을 충분히 좀 설명하면 주민들이 아무래도 이해를 하시고 또 호응을 하시지 않을까. 학부모 많이 계시잖아요. 뭐 이거 좋은 시설 설치해 준다고 하는데 반대하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 전 아니라고 보는데. 또 다른 의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동입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요. 이 중리 수변공원에 대한 그 구체적인 좀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구체적인 계획 사항 같은 건 없으시나요? 아까 계속 수영장 말하는 것도 두 개를 해서 죄송합니다. 일단 여기 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요. 여기 보시면 진행사항이 있습니다. 실제 면적이고 현재 이제 보상 절차 진행 중인데 약간 뭐 마찰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대로였으면 아마 곧 착공을 해야 되는 시기인데 약간 마찰에서 지금 진행이 좀 차질이 있는 것 같고요. 현재 뭐 아시겠지만 중리 국제 84호선하고 중리 아시아하고 연결되고요. 그리고 주차장 76m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실제 뭐 나중에 조금 더 확대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무봉산 자연휴양림 입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리지 가보셨겠지만 개발을 하려고 지금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단계고, 시작 단계에서 지금 보상 관련해서 제가 문제가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해결되면 꼭 착공을 해서 진행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들은 시청의 자료들이 아마 제가 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시청에서 공개하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칠동의 박정민입니다. 중리 수변공원 주변에는 고층 건물이 없고 일부 저층 주거비도 거의 없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단자 이런 상가만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 상황이라 호수공원보다는 반발이 좀 덜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저기 아까 원래 호수공원에서 학생들 수상 체험을 할 수 있는 그 안전교육을 위해서 하려고 했던 거였는데 그 주민 반발로 무산이 될 상황인 거잖아요. 여기서만이라도 좀 학생들이 체험의 기회를 갖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그 중리 수변공원이 아까 착공을 아직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계획을 갖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 계획에서 그 학생들 체험할 수 있는 활동이 더 들어가는 거라 크게 무리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의원들 의견이 없으시면 정시간건 상정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을 지역회의 정시간건으로 상정한 것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중리 수변공원 주변 편의시설 제한건은 정시간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의결하여 화성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환경국가에서 발제된 여울공원 스케치전 구성권에 대해 홍병수 위원님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문화환경
국가위원 홍병규입니다. 오늘 제가 제안 드릴 내용은 동탄 열원의 스케이트장 제안입니다. 제가 이제 동탄에 올라온 지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동탄 1지역에 한 8년 정도 있었고요. 이 지역에 이제 2년 정도 있었는데, 동탄에 살면서 요즘같이 참 좀 행복하다라는 것을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첫째는 살면서 주변이 생동감 있게 자꾸 발전해 간다는 그 모습 가운데 제가 있다라는 게 참 행복했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저희 지역회의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저희의 의견들,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정말 시장님께서 들으시고 또 이게 시장에 반영된다는 게 이게 정말 경험해보지 못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쪽에 같이 있다라는 것들, 또 이렇게 지역위원님들과 함께 이런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자리에 함께 있다라는 게 참 행복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문화나 환경 쪽에 좀 관심이 많아서 이 분과에 이제 소속되게 됐고요. 이번에 이제 이런 제안을 좀 얘기되었습니다.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제안을 내면서 저희 화성시에 어떠한 축제들이 있을까, 어떤 문화 행사들이 있을까. 제가 예전에는 잘 몰랐는데 최근 들어서 이런 문화 행사들이 좀 꽤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조사를 해봤습니다. 과연 화성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축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한번 인터넷을 뒤져봤습니다. 그러니까 화성시에 봄에는 가족사랑 축제, 봄사랑 가족 축제, 나래율, 봄다하미 축제 이렇게 각각 건별 이제 가족 축제가 있었는데 가장 유명한 건 이거더라고요. 이게 여름하고 같이 좀 겹쳐지는 부분이 있지만 전국항에서 지금 되고 있는 화성 뱃놀이 축제, 이건 좀 전국적으로 좀 지명도도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여름은 어떤 것들이 있나 보니까 여름에는 우리 지역도 그죠? 특산물인 화성 송산포도 축제. 요번에 참 좋았는 것, 그죠? 화성 하모니 서머 파티라고 해가지고 여름에 정말 가족들 또 친구들끼리 같이 모여서 이렇게 유명한 가수들 또 뭐 우리가 잘 접해보지 못했던 어떤 교향악단들의 음악을 접해보는 기회. 그 다음에 다원이 형태의 어떤 캐러비안 다원 축제. 참 좋았던 것 같고요. 또 가을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한번 요즘 이제 얼마 전까지 했던 동탄 야시장 겨울농장 또는 지역 쪽에서 계속적으로 하는 햇살들이 축제 이런 것들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가을의 대표적인 화성시 축제는 정조효문화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 그 화성시 문화유산인 윤건능을 통해 가지고 정조문화제 이런 다양한 축제들이 있어가지고 참 즐거운 어떤 봄, 여름, 가을이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자 그러면 과연 겨울은 없는가? 겨울은 인터넷에 아무만 뒤져봐도 화성시에 뭐가 없어요. 겨울은 좀 춥다. 뭔가 좀 문화행사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다른 도시들의 겨울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봤습니다. 그러니까 보성 차밭비 축제. 저희는 보성 차밭밖에 없어서 겨울에 저기를 갈까 했는데 저렇게 또 꾸며가지고 또 사람들을 또 불러일으키더라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화천의 이제 산천원 축제, 그죠? 좀 외국 관광객들도 엄청 많고요. 가까운 의왕시만 하더라도 왕송호수에서 겨울 축제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좀 아쉬운 게 봄, 여름, 가을은 좋은데 우리도 좀 대표적인 화성의 겨울 축제나 명소를 좀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그 축제뿐만 아니고 화성시의 좀 건강과 축제를 좀 함께 즐길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라고 생각해보니까 대표적인 어떤 그 운동이 스케이트, 스키, 눈썰매, 겨울 스포츠잖아요, 그죠? 저희가 스키장을 만들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눈썰매는 간혹 이렇게 지역에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스케이트장, 저게 좀 제가 좀 눈에 들어왔고요. 그래서 그걸 하면서 이걸 과연 어디에다 좀 했으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에 핫플레이스는 제가 요울숲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봤을 때 동탄 1과 2 주민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중간 장소인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화성시 한 40%가 저희가 동탄 1과 2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 이제 동탄 문화와 축제의 어떤 그죠? 명소는 이 여울숲, 여울공원에서 지금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도에 보시다시피 여울숲이 지금 동탄 1권역과 2권역, 그죠? 예, 가장 중간에 있는 그런 교집합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또 좋은 게 여기 대형 운동장이 있다는 거예요. 대형 운동장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스케이트장을 제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가장 유명한 게 서울시청의 야외 스케이트장입니다. 이게 이제 작년에 이제 서울시청 야외 스케이트장이었고요. 이게 계속적으로 매년 좀 바뀌는 것 같아요. 구조도 바뀌고 형태도 바뀌고 하면서 점차 발전적으로 이렇게 돼가는 것 같은데요. 쭉 돌아가면서 뭐 운영 지원실부터 의무실, 대여실, 매점까지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하고 있고요. 보통 운영 기간은 보통 이제 시청은 잔디잖아요, 그죠? 네. 이걸 어떻게 스케이트장으로 만드냐 보니까 밑에 플레이트를 깔더라고요. 얼음이 열 수 있도록 플레이트를 다 깔아가지고 인공적으로 얼음을 얼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운영하고 난 다음에 그걸 다 철거해버리고 그렇게 하는데 요 보니까 한 12월 21일부터 해가지고 다음에 2월 10일까지 뒤쪽에 나오지만 한 66일 정도의 기간 동안 운영을 하게 되고요. 이용 요금은 상당히 저렴합니다. 한 1,000원 정도 누구나 가서 즐길 수 있는. 그 다음에 이 운영비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업의 홍보비나 이런 것들을 운영비로 같이 충당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게 그냥 이렇게 그냥 스케이트장만 있는 게 아니고 개장식, 성탄절, 송년전야, 설명절 이런 데 축제의 장소로도 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족끼리 또는 연인, 친구들끼리 모임의 장소로도 대단히 유명한 곳이더라고요. 서울시 스케이트장 운영 제안서를 제가 한번 보니까 작년에 이제 스케이트장 설치하고 운영 대행하는데 한 소요 예산이 한 8억 5천만 원 정도 들고 운영기간이 한 62일 정도 하는데요. 아마 이거는 규모나 아니면 아까 서울시청 같은 경우 엄청난 규모로 하기 때문에 그 규모나 아니면 후원사의 어떤 부분에 따라 가지고 예산이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특히 여기 이제 대기업들도 많고 주변에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더라도 충분히 많은 좀 지역 회사의 어떤 홍보 부스를 만들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좀 운영비는 예산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제가 보니까 세계 속에 그저 스케이트장들, 여러분들 뭐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뉴욕에서 그죠? 되게 낭만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데가 이곳이지 않습니까? 뉴욕 센트럴 파크의 스케이트장이나 이제 뉴욕 브라이언트의 스케이트장인데 저희가 만약에 스케이트장을 꾸미면 서울시청처럼 저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처음 이제 첫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낭만적으로 해서 좀 뭔가 차별화되게 그렇게 꾸미는 것도 한 가지 또 재밌는 거 아닐까. 그래서 뭔가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스케이트장이 서울뿐만 아니고 각 지역마다 광장에는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특색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잘 알지 못해요. 그런데 저희는 만약 하게 된다면 좀 더 낭만적이고 좀 멋있게 한다면 화성시에 좀 어떤 화성시뿐만 아니고 저희가 알릴 수 있는 어떤 겨울의 어떤 새로운 명소를 좀 탄생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제가 요번에 한번 제안을 해봤습니다. 특히 겨울에 애들 안 나가잖아요. 그죠? 어디 안 나가고 하기 때문에 축구하기 때문에 근데 스케이트장 가면 애들 나가거든요. 애들 나가서 초등학생부터 중학생들 나가서 친구들끼리 스케이트도 타고 특히 또 운영 시간이 저녁이면 또 연인들끼리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장소. 그래서 여울공원이 크고 한데 봄, 여름, 겨울은 가을까지는 사람들이 운동도 하고 하는데 겨울은 조금 썰렁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저희가 뭐 성탄 전야 행사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만약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보면 다양한 저희 다른 겨울의 문화 행사와 같이 접목해가지고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제안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준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여울공원 스케이트장 구성법에 대해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 손 들고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 너무 마음에 들고요. 저가 하나 더 추가드리자면 그 아이들 교육도 있고 아이들이 가장 많은 문화 체험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된다고 하면 오전이나 학생들이 겨울방학에 거의 학기를 마무리하는 때라서 그때 교육 강습이 있으면 더 많이 이용을 하고 더 좋을 듯한 해서 하나를 좀 스케이트 강습 이런 게 추가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일 같은 경우는 평일 오전에는 오히려 이제 사람들이 안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학생들 교육과 연계시켜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없으십니까? 여러분이 그 접근성 특성과는 부산 원하고 부산은 크하고 그 사이에 있는데 대중교육 접근성이 있어요. 그 자가용이 아니면은 접근하게 좀 힘을 가지고 지금 17번 버스가 동탄역부터 시작해서 주리동탄, 병점까지 다 가거든요. 네. 17번 버스는 거의 10분 간격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쪽 이제 구면 17번 가는 데도 있고요. 한블럭 지나오면은 또 동탄 기흥 물돌이 가는 데는 H2 있고 19-1번, 19-2번, 3번 다 가는 그 통로가 있어서 걸어가도 용이합니다. 네. 우리 동산 요즘 굉장히 교통 너무 좋아졌죠. 네, 그럼 정식 안건 상정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을 지역회의 정식 안건으로 선정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실수가 없네요. 오늘 다 안건이 너무 좋은가 봐요.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선거는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의견하여 화성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 7부지 커뮤니티 플라자 지역주민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지역주민 협의체 구성에 대한 건의입니다. 내부에 드린 자료 2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 지역개발과에서는 공공 7부지 개발에 앞서 지역위원을 대상으로 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개발 방안 등 의견을 청취한다고 합니다. 협의체 구성과 관련하여 몇 가지 방식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관련이 높은 분과인 문화환경 분과에 위임하는 방법, 두 번째로 분과별로 추천하는 방법, 세 번째로 동별로 추천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세 가지 방법 외에 방법 또는 기타 의견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 발언권을 받으신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공공 7분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께서 지역회의에서 이제 주민과 함께 하겠다고 의견을 주셔서 진행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의견이 너무 좋아서 주민분들의 그 기대감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환경 분과 위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분과별로 추천하는 방법도 좋은데 동별 추천도 있고 한데요. 우선은 거기 지역 주변에 다 사시는 분들의 의견을 할 수 있게 또 그쪽에 사는 좀 또 다시 어떤 분들과 지역 위원들과 하면 그 시장님이 그 계획했던 것 같이 주민들과 더 소통을 해서 좋게 좀 나올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동사무소에 또 그 지역 협의회 있고 또 구성원들이 있으니까 발전 협의회라든지 같이 협의를 한다면 더 좋게 발전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한번 추천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네. 그 지난번에 제안해서 지금 이게 지역 주민 협의체 구성이 안건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요. 이걸 좀 신중히 생각해야 되는 게요. 여기 뭐 안중현의 문화환경 분과위. 근데 저희가 지금 반월동의 도서관을 똑같이 거기다 맡겼습니다. 근데 이게요. 이분들이 여기에 시간이 좀 많이 할애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거를 한다고 하면 한 달에 자기가 3-4번 시간을 낼 수 있다. 이 정도 안 되면은 이게 어려워집니다. 왜냐면 이게 그냥 우리가 추진해 가면 뭐 3개월에 이게 뭐 1년, 2년이 계속 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짤까 하려면은 우리가 3개월 잡든 4개월 잡으면 그 사이에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럼 이분이 자기 머릿속에만 할 수도 있지만
가봐야 돼요, 현장. 여러분 안건 나와서 누가 아까처럼 서울 스케이트장 아까 지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저희 위원님께서요. 근데 서울 스케이트장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은 저기에 딱 안 들어옵니다. 생각처럼. 좋다고만 도시 저는 서울 스케이트장 한 10번 넘게 가봤거든요. 그러니까 금방 이게 이해도가 높은데 우리가 어느 커뮤니티 건물을 예를 들면 제가 성동구청 1층 로비 하면 그 1층 로비를 매우 잘 만들었습니다. 이걸 사진 몇 장 본 거와 누가 얘기하면 성동구청을 함께 가봐야 돼요. 가서 1층 로비를 여기는 성동구청을 이렇게 만들었구나 이걸 봐야 돼. 그러려면 이분들이 현장을 가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걸 어떻게 구성하시는 상관은 없는데 그분들이 좀 시간을 많이 낼 수 있는 분들이 있고 여기를 조금 3개월 먼저 하는 3개월 늦게 하더라도 좀 다양한 군데를 가보고 그분들이 거기에 대한 장단점도 분석해보고 그쪽 예를 들면 어디 성동시장 정말 예를 들었으니까 거의 이용하는 분들이 아시는 점 뭔가 이런 걸 같이 가서 파악을 하지 않으면 이게 잘못하면 탁상공무원 낼 수도 있고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 더 지난하게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몰라서 시간을 좀 많이 낼 수 있는 분들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장님의 의견처럼 저도 성동청 로비 가서 정말 깜짝했거든요. 그 옆에 사르만이라는 오피스텔 하나 갖고 있어서 자주 1년에 한 번 정도는 갑니다. 정말 시장님 대단하십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거스하여 주십시오. 네. 동탄 오동의 백종필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주변 분들한테 위임을 하게 된다면 그 지역 주민, 그 근방의 지역 주민들을 위한 장소로만 사용될 우려가 있어서 동별 추천이 좀 전체적으로 어차피 이것도 이동산이나 전체 주민들을 위해서 짓는 거기 때문에 그런 수요를 갖다가 다 반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별 추천이 좀 더 적합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예, 7동 위원 진주호입니다. 아까 지역 주민 의견 충실히 말씀드렸는데 제가 생각하는 지역위원회 이게 모토가 실제 저희가 결정하지만 지역의 의견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개개인한테 모든 걸 물어보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대신 지역위원이 적정한 회의를 해서 진행하는 게 맞다고 보고 이게 공과위임이 됐건 공과를 추천이 됐건 저걸 추천이 됐건 관계없다고 봅니다. 기본적인 취지에 맞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지역 주민은 지역위원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그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이렇게 상부로 올라갈 수 있는 구조가 된다고 봅니다. 시장님 말씀처럼 발벗고 한 2-3달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했으면 합니다. 모르겠고요. 그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시장님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이걸 하려고 하면 솔직히 시간 투자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저희가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주변에 대한 관심도가 높지 않습니까? 조금만 떨어져도 그거는 내 일이 아닌데라고 해서 관심이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역위원들 중에서 저희가 추천할 수도 있고 정말 관심이 있는 위원들 그 다음에 아마 그쪽에 그 사업을 하는 가장 관심이 많은 것은 그 주변 아파트의 어떤 동 대표든 동에 관련된 부분들이 관심이 가장 많고 그분들이 시간을 많이 할애해도 많이 할애할 것 같습니다. 그분하고 좀 어떤 비율을 맞추어 가지고 협의체를 좀 같이 만들어 주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네, 지금 이제 김민리 위원님께서 동사무소 협의회가 참여했으면 좋겠다. 또 시장님께서는 정말 시간이 많고 관심을 가지고 현장에 발로 뛸 수 있는 사람이면 참 좋겠다. 이건 정말 정답이죠. 정말 그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한테. 그 다음에 박정필 위원님은 지역 주민들을 위한 동별 추천이었으면 좋겠다. 또 진중원 위원님은
시장님 의견처럼 지역 주민들인데 시간이 있고 그 현장을 갈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 홍범규 의원님은 시간 투자 많이 할 수 있는 사람, 정말 관심 있는 지역위원이고 주민 동대표면 좋겠다. 근데 이거는 저도 정말 우리 지금 여기 진중호 지역위원님 와 계시지만 저희 아파트 대표님이시거든요. 근데 정말 우리 아파트 제가 처음 입주해서 좀 문제 이런 건 좀 그렇다 하는 거를 우리 아파트 회장님이시지만 회장님이야 모든 동대표들이 너무 잘해주셔서 지금 우리 주민들은 불만이 없어요. 나날이 정말 하성시 지금 이동탄처럼 아파트가 발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홍동규 의원님 개인적이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주변의 아파트에 이렇게 대표님을 맡고 계시는 분들은 반드시 여기에 함께 동참해서 그분들은 어차피 발전을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수고가 있으면 우리 여기서 뭐 문화환경이나 교통안전이나 교육복지나 이런 우리 자신도 정말 아름다운 하성시 그것을 위해서 이 자리에 와서 지금 주말이지만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장님과 또 많은 공무원이시지만 또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민관이 같이 간다면 정말 이 커뮤니티 공공 7부지는 정말 동탄2에서 가장 빛나는 그러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걸 오늘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표결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것을 해주셨지만 첫 번째 문화환경 분과에 임하는 방법을 찬성하는 분 이렇게 거수해 주시고요. 두 번째 제가 이렇게 발언하면 거수로서 결정을 하는 게 어떨까요? 그렇게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 더 추가했으면 네네. 꼭 선택을 해. 앉아서 하겠습니다. 네. 약간 이 뜻이 있기 때문에 실제 이걸 구분한다는 것 자체도 좀 그렇고요. 누구나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솔직히. 그래서 세계 구분 없이 그냥 원하는 지원자를 하고 의지가 있는 사람들 하는 게 오히려 어떤 것이 이걸 하나를 선택하게 되면 다른 쪽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 되기 때문에 지역의원 누구나 했으면 하는 건을 하나 좀 넣었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진주 의원님 발언에 네, 동의 들어왔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게 제가 되게 중요해서 이렇게 잘 웬만하면 중요하게 말씀을 안 드리는데 그러면 이걸 정할 때요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우선 좀만 더 정하면 좋은데 먼저 여기 계신 분들 나는 해보고 싶다는 분을 좀 먼저 한번 거슬해보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계신 분들 나는 이거 하면 내가 해보고 싶다. 왜 그러냐면요 실제로 저쪽에는 저희가 도서관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도서관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도서관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 도서관을 구조를 어떻게 하냐, 뭐 거기를 신발 벗고 들어가서 책을 보냐, 뭐 이런 상대적으로 쉬워요. 근데 여기는 우리가 화성시에 있는 것만 예를 들면 여기에 저희가 회의하는 계속 왔지 않습니까? 왔는데 여기 층별로 뭐가 있고 여기 어떻게 만드니까 시민들이 적극 이용하고 이거는 모르시는 위원님 계실 수 있어요. 여기랑 동탄 중앙이용터는 같은 이용터인데 이용하는 사람들의 만족이나 수요가 완전 다릅니다. 저희가 이런 화성에 이런 시설만도 10개 넘게 있어요. 그럼 화성시에 있는 데를 가서 어떠한 공간, 뭐 이런 청소년 문화집이다. 이 공간을 가서 보는데도 2-3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 이용터 봤으니까 화성 이용터 다 이러면 완전 달라지니까 여기랑 동탄 중앙 이용터랑 그 다음에 우리가 세솔동에 있는 이용터랑 그 화성에 있는 거지만 완전 운영하는 시스템이 다릅니다. 그럼 어떤 걸 어떻게 넣었을 때 나중에 진짜 만족도가 높겠구나 이 고민을 하려면 가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저렇게 요즘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 위원님 중에서 진짜 적극적으로 많이 하실 수 있다 하는 분이 있는지부터 좀 보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문제. 왜냐면 이 문제가요 우리 지역에 많이 넣읍시다라고 했는데 이러면 동의 의견을 많이 들읍시다 했는데 여기서 한 2-3분밖에 없어. 예를 들면 그럼 동에 가서 그걸 찾는 것 자체가 일이에요. 여기 이 협의체에 구성원 찾는 게 가장 큰 일로 바뀝니다. 거꾸로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좀 한번 해주셨으면 합니다. 시장님께서 지금 이곳에 계신 지역위원님이 정말 발로 뛰실 수 있는 분을 발굴하자고
지금 의견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다 찬성하시나요? 네. 그러면 네 가지로 가겠습니다. 네. 먼저 정말 발로 뛰고 나는 이 일에 전념하고 싶다 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네, 아까 생각에 손 드셨어요. 윤석열 의원님은 바쁘신가요? 한 분은 네, 그럼 두 분, 또 여기 하시래요. 하나 아파트를 정부에서 막 찍어야 하시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맞아요. 오늘 주말이라 못 참석. 지금 아까 41명이라고 하셨는데 뒤에서 제가 그러시는 위원님들 봤어요. 그래서 지금 한 43명이 우리 참석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못 오셔서 안 오신 분들도 많지만 그래도 지금 시장님께서 주셨잖아요. 주말인데도 오늘 연가 있는 사람이면 정말 의식되죠. 네. 지금 두 분 손 드신 건가요? 네. 저도 지금 함께 참석하신다요? 네. 주말이니까 네네. 지역위원님들 별로 좀 안 나왔잖아요. 네네. 혹시 이게 엄청 급한지는 모르겠지만 급한 일은 아닙니다. 11월 달에 네. 회의할 때 네. 그때 인원은 보통 그래도 중에는 한 80명 이상 오시잖아요. 네. 그래서 회의장 오시니까 그때 한번 다시 한번 앞에 의견을 얘기해서 본인이 하고 싶다. 네. 이건 분을 한번 해서 인원이 지금보다는 더 많이 나오지 않겠냐. 나발자도 본인이 참석을 해야 뭔가 열정적으로 그거를 참여를 하는 거지. 그래서 일단 의견을 그렇게 제기하면 드리는 거야. 네, 알겠습니다. 하는 거 그래도 괜찮지 않나. 네. 지금 제가 이제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관심이 많고 원래 발로 뛰는 사람이라 중앙이음표를 제가 한 2년 동안 사용을 했거든요. 도서관은 매일 가서 12시에 나오는 여자예요. 책을 쓰느라고 글을 쓰느라고. 그런데 중앙이음표를 사용하다가 다음이음표 지어졌어요. 여기 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와, 이렇게 좋아진 건가? 또 3층에 갔더니 우리가 3만 원씩만 주면 빌릴 수 있더라고요. 누가 모여서 회의를 하더라도. 그래서 3만 원씩 내고 한 3번 빌려봤어요. 그래서 우리 소그룹 모임도 했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모임하기에는 중앙이음표보다 다원이 너무 좋아. 제가 이렇게 홍보를 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목동이음표가 또 대단해요. 근데 거기는 또 우리가 운영위원 모여서 보니까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더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더 좋은 공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동탄이 갈수록 더 좋은 공간들이 생기고 더 행복한 도시가 되고 더 아름다운 도시가 되는구나 이런 걸 알았는데 지금 이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43명의 우리 의원으로서는 너무 작은 수다. 그러니 11월로 옮겨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그런 공공7부지 커뮤니티 플라자에 대한 의견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도 이 의견은 정말 시장님께서 굉장히 신중하다고 그러셨잖아요. 이 신중한 건 잘못해가지고 소수의 사람들이 맡았다가 그러면 또 그러니 더 많은 시민이 참석하시고 번역위원님들이 참석하시고 아파트 동대표를 맡고 회장을 맡으신 분들이 참석하시고 그러다 보면 좋은 안건이 되고 또 좋은 커뮤니티 플라자를 완성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여쭙니다. 지금 동의하십니까? 동의 들어왔습니다. 제청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11월로 다시 한번 옮겨서 007부지 커뮤니티 플라자 지역주민 협의체 구성은 그때 하기로 결정하기로 하겠습니다. 예, 모든 분 주말인데 오늘 나오셔서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은 이제 우리 분과회의를 위해서 자리를 옮길 건데요. 3층에 있는 분과회의실로 여러분들이 분과별로 이동하셔서 분과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과 5번. 죄송합니다. 아니, 5번은 없어요. 네, 이거는 안 하기로 했어요. 네네네. 그거는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여기 제한스러울 때. 예. 그래서
하신 분 있잖아요. 다음에 못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 두 분은 네, 지정하시고 맞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다 적었습니다. 김민희 의원님, 네, 의원님 성함 다 적었습니까요? 지금 그 이 건에 대해서 네. 한 말씀 드리면은 여기 의원님들이 여기에 적극 참여를 안 하면은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봐요. 왜냐면은 우리가 안 하는 거를 뭐 지역 주민들한테 니네가 조사해 니네가 이러는 것보다는 여기 의원님들이 먼저 많이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지역 주민들이 끌어들이듯이 이렇게 해야지 여기서 다네 안에 나 안에 다 하라고 해서 다 남한테 떨어진다고 하면 의원 자체가 필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많이 우리 의원님들이 참여를 해야지 이게 뜻이 있는 것이 다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이정재 의원님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한두 분 참여하고 만약 그냥 일반인 한 18명에서 20명 구성했다면 이 지역회의랑 무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천상 계속 안건을 올리시는 게 뭔가 됐던 간에 본인들이 준비를 해서 올리시잖아요. 근데 저 커뮤니티 프라자는 나중에 제가 나중에라도 이게 다 완공된 다음에 내가 여기 열정을 가져가지고 이게 이렇게 완공됐어 하면 화성 내내 사는 동안 거기 지나갈 때마다 이 자부심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나중에 현판으로도 이러이러한 의원님이 설계에 참여했고 내용에 참여했습니다라는 판을 거기다 거을 생각이에요. 제 개인적으로. 내가 내 집을 설계하듯이 되게 열정이 생길 수 있는 거죠. 맞다 봅니다. 이건 일단 내가 먼저 해가지고 이루어져야지 우리는 뒤로 빠지고 남 시킨다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참석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네. 우리 좀 그렇게 해야죠. 네,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주말인데 시장님과 또 여러분 모든 43명의 지역의원님들 책임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셔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3층의 분과회실로 옮기셔서 분과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